11월 2주차 안에 진도를 끝내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속도 가속도 하고 나면 적분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 얘들아. 적분이 내용이 좀 길고 그래가지고 자 해봅시다. 속도와 가속도야. 속도와 가속도. 좀 약간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와봐. 우리가 함수 fx가 앞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비교할 거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이 그냥 이름만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함수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보자. 얘가 fx야.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생겨야 돼? 여기서 극값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렇지? 얘가 fx고 얘가 f'x가 되는 거야. 이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위치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위치를 어떻게 주냐면은 x는 ft라고 줍니다. 여기 t라는 문자를 쓰는 거는 t는 이제 시간을 그 타임에 따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얘가 이렇게 t축이야, t축, 시간축. 여기는 x축이 되는데, 알겠지? 그럼 얘가 이제 위치 그래프라고 볼 건데 똑같은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현재 얘처럼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줄까? 자, 이렇게 기준을 줄게. 얘가 y축이야. 얘가 0이고 자, 그 상태에서 이 점의 좌표가 한 1이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자, 그리고 여기쯤이 2고 여기쯤이 3이고 여기가 뭐 한 2.5? 2.5인데 여기가 뭐 한 마이너스 1 정도 생각해 보자. 자, 이 상태야.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상태에서도 f't, 그러니까 얘를 미분시켜주면은 f't가 그대로 나올 건데 그럼 f't는 여전히 얘처럼 생겼겠지. 똑같이. 그렇지? 그럼 미분을 딱 시켰어.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속도와 가속도라는 위치라는 것은 어떤 운동만 하냐면은 1차원적인 운동만 하거든요. 직선 운동만 말하고 있어. 직선 운동. 그 직선 운동만 말한다는 것은 수직선 상에서 움직임만 말하고 있는 거야. 입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런 운동만 하고 있는 거야. 또는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운동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얘를 가지고 한번 해설을 해줄게.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현재 얘가 t축인 거야. t축이야. 0초에서 1에 위치하고 있었던 애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이 있으면은 얘가 1이 있을 거야. 딱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애였던 거야. 그런 애가 자 1초가 되는 순간까지 2까지 앞으로 간 거야. 2의 위치까지 앞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딱 오는데 이만큼 앞으로 어느 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됐어? 그리고 나서 다시 2초부터는 쭉 다시 뒤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가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가 딱 2초가 되는 순간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1초 되는 순간이고 얘가 2초가 되는 순간에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 원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다가 2.5초가 되는 순간일 때 있잖아. 그때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쭉 뒤로 왔던 거야, 얘가. 이때가 2.5초가 되는 순간이야.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뭐 했어?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얘는. 언제야? 다시 또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이 얘가 3초가 되는 순간.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애인 거야. 그래프를 딱 보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만 있으면 되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이걸 가지고선 F'이랑 약간 비교를 좀 해줄게. 현재 얘가 지금 보면은 처음 위치가 어디에서 출발한 거야? 1에서 출발을 했지. 그래서 2까지 갔다가 1초가 되는 순간에 얘가 어떻게 뒤돌아서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간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언제가 되는 거야? 1초일 때 현재 얘는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다가 또다시 언제 방향을 바꾸냐면은 2초가 되는 순간일 때는 원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그치? 그러다가 2.5초가 되는 순간에 또다시 뭐야? 방향을 바꿨지. 그치? 근데 그 방향을 바꾼 순간들이 언제냐면은 여기 찍혀있는 얘, 그 다음에 여기 찍혀있는 얘.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F'T가 0이 되는 순간에 현재 얘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F'T가 0이 되는 순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앞에서 암수에서는
그냥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얘를 갖다가 뭐라고 했어? 도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f 프라임 x.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 되냐면은 얘가 위치야. 그 위치를 갖다가 미분을 하시면 우리가 속도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냥 f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는 것처럼 그 대신 얘는 도함수라는 이름을 붙었잖아.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속도를 또 미분한 게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그 속도를 미분하는 것은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가속도. 속도를 미분한 것은 가속도. 그러니까 얘의 도함수가 뭐가 된다야? 가속도가 되는 거지.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F2 T야. 그럼 얘가 현재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애가 나올 거고 얘가 현재 가속도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 됐어? 자, 우리는 이제 물리를 직접적으로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잠깐만 얘기를 해줄게. 속도하고 물리 배웠나? 속도하고 속력하고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속력하고 차이? 속도하고 속력 차이? 뭐? 크게 얘기해봐. 변이? 약간 어려운 말 쓰지 마. 변이가 뭐야? 근데 그건 약간 너무 물리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속도는 벡터라고 쓰지 말고 속도는 그냥 방향이 있는 크기라고 보면 돼. 속도는 방향이 있는 크기야. 속력은 뭐냐면은 그냥 크기만을 말한 거야.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보통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뒤쪽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 방향을 하자. 그럼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순간에서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속도 그래프잖아. 한번 봐봐. 얘가 0초는 여기 있었잖아. 0초부터 1초까지는 속도가 플러스였던 거야. 그러다가 여기 S축 밑으로 내려갔지. 그치? 그러면 1초부터 2.5초까지는 속도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2.5초 지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플러스 부호가 나오기 시작하지. 이 그래프를 다시 봐봐. 봐봐. 여기서 딱 출발한 애가 1초가 될 때까지는 플러스 방향 앞으로 가고 있다가 다시 1초부터 뒤로 가고 있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부터 다시 앞으로 가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됐어요? 여기까지? 속도는 뭐가 된다고요? 방향이 있다고. 부호가 있는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속력은 그냥 단순히 크기만을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쪽으로 10m/s를 가나 뒤로 20m/s를 가나 속력에서는 그냥 10, 20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속도에서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10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20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차이 뭔지 알겠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의 역할은 그럼 뭐가 됐어? 내가 얘의 도함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의 도함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도함수를 보면 된다고 도함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는 FT의 순간 변화율을 시각 T에서 점 P의 속도로 한 거고, 그래서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V는이 되는 거고, 자, 봐봐.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델타 X. 시간분의 위치가 되는 거야. 시간분의 위치. 리미트. 근데 이 상태에서 T가 델타 T가 0으로 가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순간 변화율. 우리가 맨 처음 미분 설명할 때 내가 이랬잖아. 뉴턴이 사과나무 떨어질 때 중간쯤에서의 속도가 궁금하다고 했잖아. 그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중간쯤에서 그 사과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따지고 싶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고?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니까 이거 미분계수 정의 그대로 쓴 겁니다. 알겠죠? 얘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잖아. 내가 이거 아마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설명해 줄게. 저거에 대해서도. 수업하다 보니까 저 기호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미분했을 때가 F'X라는 기호를 보기도 하고 또는 Y'이라고 쓰기도 하고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F'X, Y'. 근데 봐봐. 이걸 갖다 어떻게 쓰냐면은 dy dx라고도 씁니다. 자, 얘들아 이건 분수는 아니야. 분수는 아니야. 뜻이 뭐냐면은 y를 x로 미분했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읽을 때는 dx분의 dy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dy dx라고 읽어주는 거야. dy dx. dy dx 또는 어떻게 쓰냐면은
dfx, 그러니까 y가 어차피 fx잖아. dfx인데 fx 기호가 커가지고 얘도 바뀌다 써줘. 이렇게 dfx, dx 이렇게 써. 같은 이유로 뭐야? fx를 x로 이제 뭐 하는 거야? 미분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지. 봐봐봐. dx dt라고 나와 있지. dx dt. 얘 말은 단순하게 뭐가 돼? x를 t로 미분했다 이런 뜻인 거야. x를 t로 미분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봐봐. 만약에 da dt, 뭐 da dt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 a를 t로 미분했다 이런 뜻인 거야. 알지? 별 뜻 아니야.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dx dt가 뭐가 된다고? f 프라임 t가 되는 거고.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지? 속력은 뭐가 된다고? 크기만 얘기한다고 했지. 속도는 부호가 있다고 했어. 자, 이제 다시 한번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 가속도라고 했지. 델타 V분의 델타 T가 될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거 가지고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봐봐. 952번 문제야.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그냥 이름만 바꿔서 속도, 가속도라는 이름만, 명칭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되는 거야. 수익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 X가, 자, 이렇게 나왔어. 그냥 X가 뭐가 된다고? 위치라고 보면 될 거 같지. 얘가 이제부터는 뭐라는 생각? fx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얘가 fx야. 자, 0에서 5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t는 c에서의 선 p의 속도가 같을 때라고 돼 있잖아. 얘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평균값 정리가 이거였었어. 현재 fx가 이렇게 있어. 얘가 a점이 여기쯤에 있고 b점이 여기에 있어.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할 때 얘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c라는 애가 반드시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했고 이 식을 어떻게 썼었냐면 이렇게 썼었어. b-a분의 fb-fa 이런 모양으로 썼던 거 기억납니까? 가 F'C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뭐였어? 평균값 정리였었어. 그럼 이거 그대로 쓴 게 이거야. 이 식 그대로 쓴 거야. 지금 다시 봐봐봐. 현재 얘가 A 역할을 하면 되고 얘가 B 역할을 하면 되고 얘 C가 나왔지. 그치? 전 C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0에서 5까지 변할 때라고 됐으니까 5-0분의가 되는 거지. 5-0분의 F5. 그러니까 여기다 5를 딱 대입해야 돼. 여기다 5 대입해서 계산할 거니까 5 대입해주면은 125 마이너스 5 대입했으니까 얼마야? 50 플러스 5 대입했으니까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85가 되겠지. 85 마이너스 저기다 0 대입해주면 0이죠.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값을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 17 나오잖아. 그렇죠? 얘랑 같은 뭘 구하라는 거야? F'C를 구하자 이런 뜻이라고. 다 기억나니 얘들아 이거? F'C니까 이거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을 T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다 C 대입해서 이거랑 만족하는 3C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2 이 C 값을 구할 거고 C는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고? 0과 5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지. 됐어? 자, 17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거야. 는 0이 될 거고 인수면 되겠죠? 3, 1, 3, 5 이렇게 하면 되나요? 대구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분의 5 또는 3인데 3이 정답이겠죠? 됐지? 자, 953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 원점을 출발하여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답니다. 점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를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할래? 이런 얘기야.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자 이런 얘기야.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로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은 현재 저 그래프는 마이너스 4하고 0하고 플러스 4를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거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 T는 여기서 양수범위다 얘들아. 그 음수범위는 따질 필요 없고 이쪽 그래프는 볼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니까
얘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렇게 왔다는 거야. 근데 이 순간에서 뭐가 되는 거야? 원점에 도착한 거지. 지금 이해되겠니 이거? 내가 하는 말 이해되겠어?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 위치 그래프잖아. 그 위치가 원점에 출발해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온 거야. 얘를 갖다가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0에서 출발한 애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오는데 그 뒤로 오는 순간에서 시간이 4초였다는 거지. 이렇게 4초.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 4초에서의 순간 기울기, 속도 구하자. 그러니까 이때의 기울기 구할래?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속도 구하자. 그랬으니까 기울기를 다시 또 미분해서 두 번 F2'를 구할래? 이런 뜻이야. 됐어? 자, 근데 이런 얘기인데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원점에 도착했다는 것은 위치가 0 됐다가 될 거니까 이거 그냥 그래프 그려준 거 그래프 신경 쓰지 말고 얘가 0이 되는 게 원점에 도착한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한 t 값을 구해보시잖아. t 값이 마이너스 4하고 0하고 4가 나올 거야. t 값을 구해보시면은 근데 t는 양수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4초일 때 다시 원점에 도착했는 거고 4초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자가 되는 거니까 미분하시면 됩니다. 자, 제 미분해서 x'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6이 돼가지고 여기다 4 대입하시면 뭐가 된다? 속도. 음수 나와도 돼. 자, 4 대입하시면은 16 마이너스 3 했으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겠다.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 그럼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세요.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6t 여기다가 이제 뭐 대입해서 4 대입하는 거야. 4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지. 자, 이거 더하시오 그랬으니까 56 마이너스 56이 정답이 되는 거야. 어떻게 개념 잡히는 거 같아 얘들아? 뭔지 알겠어? 한번 해볼래 한번? 954번 문제. 하은이는 수업 관계없이 학교에 행사한다고 했고 소율이 문제 풀었어? 소율이 언제 간다고? 다음 주 월화수. 다음 주야 그냥 바로? 그럼 서영이 왠지 목요일날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 월화수고 민진이 언제 수학여행 간다고 그랬지? 그럼 다 다음 주야? 그래. 뭐 방법이 없다 얘들아. 그냥 수업 진도 나갈게요. 자, 이제 계속 합시다. 958번 문제 볼까? 958번. 이 문제 막 쭉쭉 나가면 안 되니까. 봐봐.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 가속도와 0인 순간을 찾으래. 가속도가 0일 때 위치는 40이다 그랬으니까 가속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할 겁니다. 한 번 미분하시면은 x'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가 되겠지. 또 미분 x2' 얘가 가속도야.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 될 건데 얘가 0이 되는 t 값은 3이죠. 그럼 t가 3일 때 얘의 위치가 40인 거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40 나온다 이런 뜻이죠. 3 대입하시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9 플러스 27 더하기 k 해가지고 얘가 40이 되는 k 값을 구해보시면은 22가 정답이 될 거고. 혹시 어렵지 않지 얘들아? 다 할만하지. 여기 물리랑 아무 관련 없어, 알지? 그냥 내용만 먼저 아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봐봐. 운동 방향을 바뀔 때 수익선 위에서 원점을 출발해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답니다.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T에서의 점 P의 가속도를 구하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극값을 갖는 지점이 운동 방향을 갖는 거라고. 얘가 현재 그래프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 언제 운동 방향? 이때 운동 방향 바꾸고 이때 운동 방향 바꾼다. 다시 말해서 F'X가 0이 되는 순간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제 미분하시면은 X'은 3t제곱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얘가 0이 되는 t 값을 구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음수는 절대 안 해. t는 그 양수 2가 정답이야. t가 2에서의 가속도 구하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더 미분하면 돼. 2'은 뭐가 돼? 6t. 자, 여기다 2 대입하시니까 12가 나오겠지. 이해됐어? 해보자. 960번. 내년에 고3 되면 고3 때 많이 받을걸? 아닌가? 대학생 돼야 많이 받나? 고3 때 안 가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다 됐어? 아니, 어렵지 않죠? 65번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위치가 이렇답니다. 옳은 것을 골라볼까?
1초와 3초 후에 점 P의 위치는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1초일 때와 3초일 때 얘의 위치가 같냐고 물어봤으니까 거기다 1대입하고 얘다 3대입한 게 서로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렇지? 근데 뭐 그대로 하지 말고 이거 미분해보자. x 프라임을 구해보시면은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 될 거니까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7. 그래서 t가 1하고 7초일 때 현재 얘는 방향을 바꾸는데 1초와 3초의 위치가 같다고?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뭐 틀렸니? 자, 기업번 틀렸는데? 봐봐. 현재 저 함수는 0,0을 지나가면서 1하고 7에서 극값을 갖거든? 그럼 얘가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1초일 때하고 3초일 때 위치가 같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1초일 때는 여기 위치하고 3초는 여기 순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텐데 자, 틀렸어, 기업번?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3 대입해봐. 자, 1 대입해봐. 얼마 나와? 3분의 1 마이너스 4 더하기 7이 나올 거니까 하여튼 이거 나왔어. 3 대입해봐. 3 대입해주면은 9 마이너스 9, 4, 36 플러스 7, 3, 21 이렇게 나오잖아. 어쨌든 이건 정수 아닌데 이건 정수잖아. 그치? 같을 수 없잖아. 이해됐어, 이거? 자, 그래서 기업번 틀렸고 점 P가 출발할 때의 속도는 0이다 그랬으니까 F' 연구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치? 그럼 여기다 미분해서 0 대입하면 7 나오죠. 니은번 맞습니다. 4초 후에 가속도 구하자 그랬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2t-8이고 여기다가 4 대입하면 가속도 0 나오잖아. 그치? 그럼 디귿번도 맞네요. 자, 운동 방향을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 3번 바꾼다고 돼 있는데 아니죠. 한 번 바꾸잖아. 그치? 여기서 한 번 바꿨고 여기서 한 번 바꿨으니까 2번밖에 안 바꿉니다. 1번 틀린 거야. 이 됐니 이거? 넘어갈게요. 자, 유형 13번입니다. 수위성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 Q,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렇답니다. 자, X의 위치가 나왔고 Q의 위치 나왔는데 P하고 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찾으래. 그러면 Q 속도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미분해가지고 앞에 거 미분하시면은 T제곱 플러스 9야. 자, 뒤에 것도 미분하시면은 9T야. 근데 이 두 개 같은 거 찾으래. 그때의 시간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럼 자, T제곱 자, 6t지? 이상했어. 6t야, 6t. 6t지. 6t야. 그럼 이제 넘겨서 이제 구해보시면 t가 3일 때죠. 됐죠, 여기까지? 그럼 t가 3일 때 거리 구하자 그랬으니까 거리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위치차 구하자가 되는 거야. 위치차야. 그럼 거리는 여기다가 3대입하고 여기다가 3대입하면 얘의 위치 나올 거 아니야? 그 두 개 차 구하시는 게 거리가 되는 거야. 자, 3대입하시니까 9 플러스 27 마이너스 6이 돼가지고 여기는 현재 30이야. 자, 여기다 3대입 했으니까 27 마이너스 7이 돼가지고 현재 여기는 20이야. 그러면은 30과 20의 차니까 10이 정답이 되겠지. 자, 계속 해보자. 967번 문제 풀어볼까요? 또 다른 애야? 그래. 자, 971번으로 갑시다. 971번. 971번 문제 별표 쳐놔, 얘들아. 시험에 잘 냅니다, 이거. 봐봐. 이게 문제당에서 똑같은 문제인데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같은이라고 돼 있죠.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같다. 어떻게 해야 될까?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속도는 부호가 있다고 했잖아. 방향이 같다를 어떻게 처리할까? 아니, 우리 몇 번 했던 거잖아. 에? 괜찮아. 용기 있게 잘 말했어. 틀렸어. 알았지? 뭘까? 방향이 같다. 그래. 아니, 내가 뭐라 했어? 부호. 부호가 있지. 부호가 같다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하나가 플러스면 또 다른 것도 플러스. 또 다른 게 마이너스면 또 다른 것도 마이너스. 이게 방향이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방향이 같다는 것은 뭐라고? 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갖다 미분해가지고 2t-2야. 그럼 얘를 미분시켜주니까 마이너스 4t가 되는 거지. 그럼 얘랑 뭐가 돼야 돼? 곱한 게 양수다 이런 거야.
이 되겠어 여기까지? 방향이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럼 방향이 다르다는 건 뭐가 될까? 곱한 게 음수다 이거지. 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4t하고 et 2가 양수가 되는 t값 범위 찾은 거고 이거 어차피 이차 함수니까 0하고 1 지나가잖아. 0하고 1 지나가고 이제 위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0과 1초 사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방향이 같은 거지. 이 됐습니까?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나도 몰라. 어쨌든 간에 방향이 같아. 알겠지? 참고로 뒤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봐. 972번 문제. 근데 지금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그치? 다 됐어? 다 풀었나요? 됐어? 풀었어 하은이? 됐어? 자 다음 거 갑니다. 이제 운동이 바뀌었어. 이게 뭐냐면은 위아래 움직이는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왼쪽 오른쪽 운동만 했으면 이제는 위아래. 그럼 생각해보자. 무조건 공은 여기서 바닥에서 지면에서 던졌어. 그럼 지면에서의 위치는 0이야 0. 알겠지? 그럼 공을 던졌는데 얘가 높게 올라갔다가 중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최고점을 딱 찍고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때가 속도가 플러스야. 내려올 때의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 됐어? 그럼 최고점을 찍는 순간은 뭐냐면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일 때야. 이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최고점을 찍는 순간은 VT가 0이 되는 순간일 때가 뭐가 된다고? 이 물체가 현재 최고점에 도달한 거야. 그리고 나서 참고로 얘들아 땅에 도착했을 때 속도 0이다 그거 아니야. 땅에 도착하는 순간일 때 속도가 가장 빠르지. 그렇죠? 땅에 도착하는 순간일 때는 가장 속력이 빠른 거야. 자 이제 뭐 이거 위로 올라갔으면 무조건 내려올 거니까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73번 문제 봐봐. 얘는 이제 물리가 아니기 때문에 식 자체를 다 줄 거야. 얘가 지금 현재 보면은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으로 던진 물체의 높이가 현재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식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얘가 현재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현재 40m래 40m. 여기서 공을 던졌더니 딱 찍고 다시 땅으로 딱 떨어졌다 뭐 이런 문제인 거야. 어떤 상황인지 됐어 여기까지? 자 현재 이런 게 성립하는데 다음 보기 쪽 옳은 것을 고르자 그랬습니다. 여기 40m도 반영해서 만들어진 식이다 얘가. 알았지? 자 우선은 최고 높이에 도달했는데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현재 이 상태를 찍을 거고 이 상태면은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인 거기 때문에 속도의 부호가 0이 되는 순간이 최고 높이라고. 그 쟤를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이 0이 되는 t 값을 구했더니 t가 3이죠. 그렇지? 그러면 3초일 때 뭐가 된다? 최고 높이에 도달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최고 높이는 85m에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3을 대입해서 실제로 위치,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3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95, 45 플러스 90 더하기 40 이렇게 됐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85가 나오지. 그치? 그럼 3초일 때 얘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때가 85m. 근데 그 85m의 위치라는 게 뭐냐면은 얘 기준이 아니고 지명 기준이야. 지명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뭐가 된다? 85라는 뜻인 거야. 얘가 85m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자, 그 최고 높이는 85m가 된 거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물어봤잖아. 그럼 땅에 떨어질 때 움직인 거리라는 건 실제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 내려온 거리를 따져야 되겠지. 그럼 올라간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실제로 85 올라간 게 아니고 85에 40 뺐으니까 얼마 돼야 돼? 45m만 올라간 거지. 45 올라갔다 85 떨어졌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두 개 더해서 130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 한번 해볼까? 지면에 떨어졌다는 것은 높이가 0 됐다가 되는 거야. 알지? h가 0이다. 이걸 푸시면 되는 거야. 다 됐나요? 헷갈리는 거 없나요? 자, 977번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977번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에 6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에 반지름 0.5인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자, 봐봐봐. 여기서 공을 이렇게 떨어뜨렸어. 자연낙하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면에 먼저 닿는 게 아니고 공이 여기 경사면에 먼저 와서 딱 부딪히겠지. 여기 딱 이렇게 되겠지. 문제상에서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에서의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그치? 그럼 이 충돌하는 순간에서의 t를 구해야 되는 거야. t. 시간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21-5t 제곱. 자, 21
마이너스 5t제곱. 자, 봐봐봐. 이렇게 풀면 돼. 얘가 60도가 나왔으니까 얘들아 각이 나오면 무조건 다 뭐야? 1대2대 루트 3 이거 쓰라는 거야. 특수각 쓰라는 거야. 알지? 각이 나왔으니까. 그럼 봐봐. 여기 공이 딱 여기에 도착을 했어. 그럼 중심이 여기에 있겠지. 근데 얘 반지름이 얼마로 써? 0.5라고 돼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게 딱 이게 피타고라스 이게 아니 피타고라스가 아니고 보조선 이렇게 그어주면은 여기가 0.5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내가 현재 이 중심의 위치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보이는 거 보여? 여기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가 3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대 2대 루트 3의 관계가 있지. 1대 2의 관계니까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1 되는 거지. 이 됐습니까? 따라서 이 중심의 높이가 1인 순간의 t를 찾는 거지. 높이가 1인 순간. 얘 높이가 6배까지 길이가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t는 얼마야? 2 나오죠. 됐죠? 그럼 t가 2일 때의 속도 구하자 이런 얘기야. 그냥 2초에 부딪힌다는 거지. 이 속도니까 이거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10t가 될 거고, 자 여기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22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밑에 거 문제 풉시다. 978번 문제. 봐봐, 여기가 루트 3이잖아. 그러면은 봐봐, 생각해봐. 얘가 30도니까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주면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60도. 그러면 얘가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대 루트 3. 이거 얘 1이네. 그럼 얘가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2, 이렇게. 맞아 이제? 그럼 높이가 2일 때에 t를 구하는 거지. 그럼 높이가 2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t 값을 찾아야겠지.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4.9 다 넘기자. 그럼 4.9t 제곱. 자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44.1은 0이 되는 t 값을 찾는 건데 이거 잘 약분될 거야. 약분되지 않나? 잘 약분돼야 될 텐데. 4.9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야? 나 뭐 틀렸니? 4.9로 나눠주면 얼마야 이거? 9야 9? 9야? 그럼 t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는 거 같네. 그치? 그럼 t가 3일 때죠. 그럼 t가 3일 때에 속도 구하자 그랬으니까 이제 이걸 미분해야 돼. 이거 미분하는 거야. 그럼 제 미분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9.8 t 여기다가 뭐 대입하시면 됩니까? 3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 됐어? 야, 너네 물리 조금도 모르니? 알아? 하은이 물리 조금도 모르니? 알아? 물리 조금 아니? 모르니? 아예 모르니? 니네 봐봐. 내가 지금 왜 갑자기 물리를 얘기하냐면은 내 수학 문제 그냥 막 만들면 안 돼. 근데 중력가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 중력가 속도 얼마인지 알아? 그래 9.8이잖아. 일단 나온 숫자 봐봐. 9.8이잖아 여기. 맞아? 그냥 간혹가다 문제 보면은 어떤 문제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물리 문제 풀다 보면은 9.8을 줄 때도 있고 10을 줄 때도 있어. 중력가속도를 10으로 계산한다 이런 문제도 있어. 그럼 이건 중력가속도 10으로 놓고 계산한 거고 이건 중력가속도가 9.8로 계산한 거야. 실제로 내가 이제 물리를 한참 노멀에 돼가지고 기억 정확히는 안 나는데 이 4.9도 무슨 가속도와 관련있는 어떤 숫자일 거야. 4.9라는 숫자도 실제로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 지금은 저게 뭐였는지는. 같이? 저 물리 다 반영된 거야. 알았어 얘들아? 자, 유형 15번까지 하고 쉴게요. 유형 15번까지 합시다. 자, 979번 문제야. 직선 도로 위를 달리는 어느 자동차에 제동을 건 후 t초 후에 움직인 거리가 이렇다는 거야. 자,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자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야.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앞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딱 가다가 여기서부터 딱 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그럼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쭉 가는 거지.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사람이 여기쯤에서 멈추겠지 이제. 이만큼 거리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자동차 가고 있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근데 바로 멈춘 게 아니라 쭉 가다가 멈추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동을 건 후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현재 이만큼이 뭐가 된다요? 움직인 거리가 된 거지. 12t 마이너스 t 세제곱이 되는 거지. 이만큼이. 정지했다라는 것은 속도가 0 됐다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얘가 0이 아니고 속도가 0 됐다니까 이거 미분하시면 돼. 12 마이너스 3t 제곱이 0이 되는 t 값이 얼마야? 2지. 그럼 t가 2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자고 했으니까 얘다 2 대입하시라는 얘기지. 2. 그럼 2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 이렇게 돼가지고 16이 되겠죠. 16m 움직인 다음에 뭐가 됐다? 정지했다는 거지. 자, 980번 문제 풀어볼까? 980번. 아, 비가 시원하게 오네. 자, 유형 16번부터 계속 나갑니다. 이제 위치 그래프의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미분하고 적분이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 이런 거 잘 보면서 문제 풀어야 돼. 제일 마지막 단원, 적분 제일 마지막 단원은 얘와 관련된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치인지 속도인지 잘 보고 풀어야 되고 아마 내 생각엔 섞여서 나올 것 같아. 섞여서. 자, 우선은 위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인데 자, 982번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보면 될 것 같아.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자, 문제 잘 봐야 돼. 얘가 위치구나 이렇게 보면서. 아, 얘는 현재 위치 그래프니까 자, 수직선 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현재 0초일 때는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쯤에. 그럼 어딘지 모르겠어. 0은 여기 있고 하여튼 여기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 어딘가 위치하고 있던 애가 이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뒤로 가고 있는 거야. 뒤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A초가 되는 순간이야. A초가 되는 순간에 원점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고. 이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딘지 난 모르겠으니까 여기도 이제 잘 몰라야. 어느 순간에서 다시 또 위치를 여기서 뭐야? 방향을 바꾼 거야.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는데 B초가 되는 순간에 다시 또 원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 B초일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 현재 봐봐. 0부터 C 사이에서 원점을 두 번 지난다 그랬으니까 얘는 처음에 출발해서 뒤로 가는 운동을 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가는 운동을 했으니까 여기서 원점 한번 지나고 여기서 원점 한번 지나는 거지. 그치? A초일 때 B초일 때 원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자, A부터 B 사이에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냐고 물어봤어. 근데 A에서 B 사이에서는 여기에서 언제야? 방향을 바꿨지. 그치? 그러니까 틀린 거지. 얘는 틀린 거야. 얘는 맞는 거고. 됐어? 자, 그 다음에 0부터 C 사이에서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가 현재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으니까 한 번밖에 안 바뀌었지.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번이 정답이 되겠죠. 얘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로. 이해됩니까 이거?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볼까? 83번 문제. 맞았어? 틀렸어? 다 됐어? 다시 풀어. 83번 문제 하나만 풀어줄게요. 봐봐봐. 원점을 출발했대. 그냥 얘가 문제에서 원점을 딱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원점을 출발한 애야. 그 수익선상에서 현재 여기서 출발한 거야. 봐봐. 이게 이렇게 갔으니까 뒤로 갔던 거야. 어디까지 뒤로 갔어. 어디까지 뒤로 갔냐면 2초일 때까지. 어디까지 뒤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다시 또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든 이만큼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으로 가고 있어. 언제까지야? 7초일 때까지. 7초일 때까지.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뒤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때는 10초인 거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아니, 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출발 후 원점으로 두 번 돌아온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었고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돌아왔고 여기 한 번 돌아온 거지. 그치? 맞습니다.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여기서 바꿨고 여기서 바꿨으면 맞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 언제 바꾼다고? 여기서 바꾸고 여기서 바꾸고. 그러니까 원점을 두 번 돌아간다는 것은 여기가 원점 지나고 여기가 원점 지나고 이것도 그치? 이것도 맞고. 가속도가 양수냐고 물어봤지. 이 가속도가 양수인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잖아. 그치? 가속도가 양수다. 이런 걸 모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통함수 그래프 그려 그냥. 그냥 얘가 FT니까 이거 가지고선 VT 그래프를 그려봐. 그럼 VT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여기하고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극값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가 0 지나가는 거지. 여기.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3차 함수처럼 취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VT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야? 2고 얘가 7일 때야.
자, 점 P가 출발 후 첫 번째 운동방향을 바꿀 때니까 현재 언제 된 거야? 이때. 이때의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이때의 기울기 물어본 거야. 이때 기울기. 이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때 기울기가 이거잖아. 양수. 이때는 기울기가 음수. 알겠어요, 이거? 됐어? 이때 기울기가 양수. 맞죠? 디귿번. 됐지?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거야. 자, 984번 문제는 됐고, 자, 여기 니네가 잘 풀어보고 나는 이제 다음 유형 갈게요. 유형 17번입니다. 986번 문제야.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 속도가 나왔습니다. 속도 그래프가 나왔어. 그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 잘 보고 푸세요.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그랬습니다. 이번엔 속도 그래프 나왔으니까 뭐 필요하다면 위치 그래프를 그려도 됩니다. 위치 그래프 그려볼까? 그럼 위치 그래프는 약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극값을 갖고 여기서 극값을 갖는 그래프 그리면 돼. 얘 보면서. 아, 얘는 현재 X축의 위치는 모르는 거야. 위치는 모르고 얘가 극값을 여기서 갖고 여기서 갖고 여기서 갖고 그냥 여기도 이제 간다고 생각하자. 얘도 간다고 생각하자. 극값을 간다고 생각해.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인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처럼 그리면 됩니다. 4차 함수처럼. 이 됐어? 얘가 현재 이쪽은 없잖아. 그럼 그러다가 이제 뭐야? 감소, 증가, 아이고 틀렸어. 증가, 감소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얘가 음수 구간, 감소, 양수 구간, 증가, 다시 음수 구간, 감소. 이 전에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 됩니까? 자, 아마 이 문제는 이거 필요 없을 거야. 자, 현재 봐봐. T가 A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0이냐 물어봤으니까 현재 얘 자체가 무슨 그래프라고? 속도 그래프니까 이거의 기울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A에서 기울기는 이 상태가 되는 거지. 그치? 0이야. 가속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A부터 C 사이에서 가속도는 양의 값이냐 물어봤잖아. 그러면 A부터 C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치? 양수 맞죠? 가속도 양의 값 맞습니다. B일 때와 D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냐 물어봤는데, 자,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언제냐면은 얘가 0이 될 때야. 그치? B에서 바뀌고 D에서 바뀌는 거야. 그럼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맞죠? 얘도 맞네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자, 987번 문제 해보자. 이거 연습하다 보면 이제 바로바로 다 보일 거야. 87번에서 기억번. A일 때는 제가 속도 그래프니까 A일 때 부호 양수고 C일 때 부호 음수잖아. A 0부터 B까지가 양수 구간이고 B부터 D까지가 음수 구간이잖아. 그치? 운동 방향 서로 반대 맞죠? 자, 그 다음에 B일 때 운동 방향 바뀌냐 물었으니까 자,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서 운동 방향 바뀌는 거 맞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B부터 C 사이에서 속도가 증가하냐 물어봤어. B부터 C 사이에서는 속도는 부호가 있잖아. 그치? 작아지고 있는 거야, 쟤는.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 말하면은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맞는 얘기야. 근데 속도가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뒤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로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이야. 점점점 빠르게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B부터 C 사이에서는.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또 맞는 얘기야. 왜? 뒤로 점점 빠르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순간부터는 다시 어떻게 된 거야? 천천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은 봐봐봐. 자, 현재 원점에 출발했어. 잘 들어봐. 0부터 A초까지는 더 빨라지고 있는 거야. 빨라지고 있다가 A초가 되는 순간부터는 느려지고 있는 거야. B초까지는 느려지고 있어. 그러다가 B에서 턴을 한 거야. 이 되겠어, 이거? 민진아. 이 되겠어, 얘들아? 그치? B에서 턴을 한 거야. 그치? A초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0초부터 A초까지는 빨라졌어. A초부터 B초까지는 느려졌어. 그리고 여기서 뭐 한다고? 턴했다고. B초에서. 턴해가지고 B초부터 C초까지는 뒤로 가려는 게 어떻게 된가? 빨라지고 있는 거야. 점점 더 빠르게 가속하다가 C초가 되는 순간부터 느려지게 가속하고 있는 거야. 느려지게. 그리고 다시 D초가 되는 순간에 턴을 한 거야.
D초대에서 턴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야. 알겠죠 이거? 자 그래서 디귿번 우선 틀린 얘기야. 속력이 증가한다고 하면 맞았던 거야. 알지? 속도가 증가하는 건 틀린 거야. 음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는 거지. 자 D에서는 가속도가 양의 값이냐고 그랬으니까 이제 기울기니까 됐죠. 맞는 거야. 이거 틀렸지? 잠깐만 이거 맞고 이거 맞나? 그치? 자 그 다음에 T가 D보다 클 때는 점 P 출발할 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움직인다 그랬는데 아니죠. 현재 양의 방향 가고 있고 여기 양의 방향 가고 있으니까 틀렸네. 됐습니까? 3개 맞죠? 3개. 여기까지 오케이? 자, 유형 18, 19, 20번 끝까지 한 번에 설명할게요. 한 번에. 자,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력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야. 속도. 위치를 미분하시면은 걔는 속도가 되는 거였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준 것 뿐이거든요. 이름을 정해준 것 뿐인데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속도라는 건 결국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지. 가속도라는 것은 뭐가 될까? 속도 변화율이라고 하면 되겠지. 속도 변화율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래서 길이가 나왔어. 그럼 길이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길이 변화율이야 그냥. 넓이가 나왔어. 넓이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야? 넓이 변화율이 되는 거야. 부피 나왔어. 부피 미분하면 부피 변화율.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여기는 이제 따로 길이 변화율을 어떻게 속도처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것 뿐이죠. 그냥 길이 변화율. 넓이가 나왔어. 넓이를 미분하면 넓이 변화율. 이해됐습니까? 자, 988번 문제 봐봐. 988번이야. 자, 어떤 물체가 시각 t에서의 길이가 이렇답니다. 3에서의 길이 변화를 구하자. 그랬으니까 뭐가 된다고? 미분해서 3 대입하자 이런 얘기라고 그냥. 알겠지? 근데 989번하고 990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둘 다 풀게요 이거. 989번 문제 하나 가지고 다 풀어줄게. 이 문제도 별표 좀 쳐놔봐봐. 얘도 시험에 잘 내긴 하는데 뭐 옛날 문제라서 이제 안 낼 수도 있고. 자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현재 여기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 가로등이 있는데 여기 밑에 누구야? 하여튼 영희가 이렇게 서 있었던 거야. 서 있었어 이렇게. 봐봐.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그럴 수는 없지만은 이제 가로등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럼 그림자가 그냥 여기 있겠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있겠지. 그러다가 이제 얘가 걸어갔어 앞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여기쯤에 딱 서 있을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빛은 어떻게 와? 이렇게 오겠지 빛은. 됐어? 그러면은 여기에 그림자가 딱 생기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물어봐. 뭘 물어보냐면은 첫 번째가 그림자 끝의 속도 또는 그림자 끝의 변화율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은 그림자 길이 변화율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봐봐. 먼저 그림자 끝의 속도라고 하면은 그림자 처음 위치가 여기지. 그치? 나중 위치가 어디야? 여기지. 맞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만큼 길이를 뭐 하면 될까? 구해서 미분하시면 돼. 이 길이를 구해서 미분한 게 그림자 끝의 속도가 되는 거야. 근데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면은 그림자 길이는 이만큼이 되겠지. 이만큼.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이거 구해서 미분하면 돼. 이 길이 구해서. 이 되겠니 이거? 됐어 민준아? 눈 좀 뜨고 적어야지 민준아. 됐어? 자 이제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봐봐. 닮음 써서 풀면 되거든요. 그냥 이게 직가상각형 딱 2개 그리고 끝내는 거야. 얘가 4.5 얘가 1.8 180인가 1.8. 문제 보니까 현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람이 매초 1.2m의 속도로 일직선을 걸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t초 후에는 이만큼 길이가 1.2t라고 잡을 수 있겠지. 이렇게. 이 됐어?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내가 말했던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전체 길이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 알겠지? 두 번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한다고 하면은 이 길이를 구하면 된다고 했지. 이걸 가지고 비례식 세워가지고 할 건데 여기 4. 봐봐. 얘하고 얘의 닮은 비 쓰면은
얘 대 얘는 얘 대 얘의 닮은비가 성립되지. 맞지? 그럼 이 길이 잠깐 x로 둘까? 잠깐 x로 두자. 그럼 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된 거야? 1.2t 더하기 x가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닮은비가 몇 대 몇이야? 이거 4.5 대 1.8인 거니까 9로 약분해주면은 5 대 2죠. 그러면 얘가 5 대 2니까 여기도 5 대 2의 b가 나와야 되는 거야. 5 대 2. 따라서 1.2t 더하기 x 대 x는 5 대 2다라고 하시면은 5x는 2.4t 더하기 2x가 되는 거고 이때 x를 그냥 t로만 표현하면 되거든요. 자, 넘겨주면 3x가 2.4t니까 x가 0.8t로 나오지. 됐어?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된 거야? 0.8t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t지. 이거 미분하면 돼, 그냥. 2야, 그래서. 그림자 끝의 속도는 2. 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구하자 그러면 이만큼 0.8이지. 0.8t지. 이거 미분하면 돼. 그래서 답은 0.8이 되는 거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근데 이 문제 지금 물어보니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물어봤잖아. 989번 문제는 그림자 길이 변화율. 그러니까 요거 물어본 거야. 됐어? 0.8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989번 문제 정리해두고 990번 문제 풀어봐봐. 그림자 990번. 됐어? 자, 구했으면은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넓이 변화를 물어보는데, 자, 992번 문제 봐봐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파문이 일어난대.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 길이가 매 초 3cm의 비율로 커질 때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비율을 구하자. 그러니까 현재 돌 딱 던졌어. 던지면 이게 원이 이게 막 생기잖아. 이렇게 동심원 이렇게. 그렇지. 근데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반지름 길이가 몇 초 3의 비율로 커진다 그랬으니까 그럼 t초 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길이가 3t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문제상에서 넓이 변화를 구하자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선 이거 넓이를 먼저 표현해. 그럼 넓이는 3t 제곱이 되겠지. 그럼 9t 제곱 파이가 되는 거야. 그치? 얘들아 파이 상수야. 9파이 t제곱 써놓을게 이거. 그러면 이제 문제상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변화율 구하자. 그냥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럼 S'은 18파이 t야. 여기다가 뭐 대입하라고? 3 대입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 3 대입했으니까 56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56파이. 54파인가? 83. 54파이가 정답이 되겠지. 이 됐어? 넓이 미분하시면 된다고. 해볼까? 993번 문제. 왜 아무 생각이 없어 얘들아.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 이런 입체도형이 나오면은 얘를 갖다 평면도형처럼 바라봐야 된다고 했잖아. 반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좀 너무 못생겼지만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워주는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이구나. 자, 문제상에서 매초 2cm로 일정하게 높아진다 그랬잖아. 그럼 매초 2cm로 일정하게 높아진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이잖아. 그치? 근데 이만큼 길이가 t초에는 2t가 돼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 길이 구해야지. 이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내가 현재 구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이 길이. 그래야지만 뭐가 된 거야? 이 수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되겠어 여기까지? 그럼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지. 이 길이. 어떻게 해야 돼? 피타고라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이잖아. 그치? 50. 약간 그림을 좀 너무 못 그렸지만은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어주면 얘가 50이잖아. 됐어? 여기는 얼마가 된 거야? 50-2t. 그러면 이제 얘를 표현만 하면 되는 거지.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빼준 게 얘가 된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예제곱하면 50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50-2t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운 게 현재 얘가 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50제곱 날라가겠죠. 자, 얘랑 곱해주면 얼마야? 102 곱했으니까 400인가? 200이지. 200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00t야. 그 다음에 이거 제곱했으니까 4t 제곱인데 마이너스 4t 제곱이야.
에다가 루트 씌운 게 현재 내가 원하는 이것의 반지름이 됩니다. 이해됐어? 그럼 넓이 구하자 그랬으니까 이거 제곱 파이가 되겠지. 그럼 이거 제곱시켜주면은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200t 파이가 있는 거고, 자 얘를 갖다가 미분해서 20초일 때 t값 20초일 때 넓이 변화를 구하자 그런 거야. 그럼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8t 플러스 200 파이야. 자 여기다가 20 대입하시니까 마이너스 160 얼마야? 40 파이가 되겠죠. 40 파이가 정답. 됐니 얘들아? 자 페이지 넘겨서 997번 문제입니다. 얘들아 9의 건널비 어떻게 구해? 9의 건널비. 9의 건널비. 9. 원 말고 9. 이렇게 생겼네. 9의 건널비. 이거 외워야 돼. 4파이 r 제곱이야. 부피 어떻게 구해? 부피. 3분의 4. 그치?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야.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고, 갑자기 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놔야 돼. 알았지? 9의 부피하고 9의 건널비하고 9의 건널비, 9의 부피. 자, 997번 문제 봐봐. 반지름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대. 그러니까 원래 반지름 길이가 2cm였던 애인 거지. 2cm였던 애인데 이 풍선의 반지름 길이가 몇 초 1cm 비율로 늘어나도록 바람을 불어 넣을 때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봐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얼마 된 거야? 원래 2였던 애가 얼마큼? 1초당 t만큼씩 커지는 거잖아. 그럼 t초에 따른 반지름이 얼마 될까? 얘가 2 플러스 t가 돼 있겠지. 1초 지나면 1 커지고, 2초 지나면 2 커지고, 3초 지나면 3 커지고, t초 지나면 t만큼 커졌을 거 아니야. 어떤 상황인지 됐어 여기까지? 문제상에서 뭘 구하래? 반지름 길이가 6cm가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를 구하자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cm가 됐다니까 언제야? t가 4일 때의 부피 변화율 구하자 이런 얘기야. t가 4일 때 부피 변화율. 이해됩니까 이거? 그럼 부피니까 이거 쓰면 돼. 3분의 4 파이 r 2 플러스 t의 세제곱이고 얘가 부피야. 자 이걸 미분하시오가 되는 거지. V'은 얘 미분하면 겉미분 속미분 하면 되죠. 알지? 겉미분 속미분 하면 돼. 겉미분 3이 앞으로 떨어질 거야. 그래서 4파이 2 플러스 t의 제곱. 자 곱하기 속의 거 미분하면 1이잖아. 그치? 붙일 거 없어. 됐죠? 여기다 4 대입하신 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4 대입했으니까 4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 됐으니까 얼마가 된 거야? 36이 되겠지. 자 998번 문제 해보자. 998번 문제. 이거 아까 내가 그려준 거랑 거의 비슷하게 풀면 되지 않겠니 얘들아? 이거 비슷한 게 아니고 이거 그건 아니네. 이건 그냥 닮음 쓰면 되지 않나? 닮음.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기말고사는 더 어려워진다니까. 우리 고1 때부터 많이 다뤄왔던 얘기잖아. 이거 봐봐봐. 또다시 얘도 뭐처럼 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이렇게 얘가 9, 얘가 12, 3대 4 다 했어. 3대 4의 닮은 비가 있는 거잖아. 자, 몇 초 1cm씩 올라간다. 그래 t초 후에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t야. 근데 3대 4니까 여기도 3대 4가 돼야 돼. 그럼 여기가 3분의 4t가 되겠죠. 3분의 4t. 요만큼 길이가. 이만큼 길이가 3분의 4t. 됐어? 그럼 부피 어떻게 구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제 밑넓이. 이게 뭐야? 원의 넓이 구해야지. 3분의 4t의 제곱 파이 9분의
16t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가 t야 t. 높이가 t 곱하기 3분의 1까지 딱 하시면 얘가 뭐가 된대요? 부피지. 자, 정리했더니 27분의 16t 세제곱 파이가 됩니다. 자, 미분해서 6초 후니까 t가 6일 때죠. 되겠지. 그럼 미분하시면은 9분의 16t 제곱 파이인데 여기다 뭐 대입하시라고? 6 대입하라고요. 그럼 6의 제곱 딱 들어갔으니까 16 곱하기 4가 되겠다. 64파이가 정답입니다. 됐어? 됐어 얘들아? 아니 적분을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적분을 들어가지 말고 1등급 문제나 몇 개 좀 풀어줄까?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약간 복습도 좀 할 겸 극대극소 이런 것들을 좀 복습도 좀 하고 그럴 겸 좀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1등급에 있는 문제. 지금 보니까 아름도 그렇고 종총고도 그렇고 그냥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자, 1015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함수가 있는데 자, 현재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모든 실수 A값 합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모든 실수 A값 합을 구하쇼. 자, 이거 그래프는 그냥 그릴 수 있으니까 얘들 봐봐. F'X F'X 굳이 안 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X로 묶어 F'X 구하기 낫겠다. F'X를 구해보시면은 18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그래프가 같은 엄청 좁아. 알지? 엄청 좁은 그래프야. 그래프가. 그럼 얘가 현재 이거 X로 묶어주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어쨌든 여기 근하나 여기 근하나 여기 근하나 있는 그런 3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엄청 좁은 값이야. 약간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긴 3차 함수. 이 됐어요? 여기까지? 자, y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 x-a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서로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 x-a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돼? a에서 v자지. 그렇지? 얘들아 봐봐봐. 이것도 정답을 딱 생각해 보면은 정답이 언제 나올 것 같아? 여기에서 봐봐. 만약 이렇게 여기서 v자야. 이렇게 v자야. 그럼 여기서만 만나겠지. 이해됐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갖다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관찰하는 거지. 그럼 관찰하다 보면 언제 나올까? 여기 접하는 순간이 첫 번째 나오겠지. 이렇게. 그치?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이해됐어? 자, 좀 더 지나가고 있어. 그럼 이렇게 만나면 세 점. 됐죠? 세 점. 됐지? 이렇게 지나가면 엄청 많아. 그치? 엄청 많아. 됐지? 아니야, 이거. 그럼 또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도 있을 것 같냐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순간도 나올 것 같아. 그치?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가다 보면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여기 한 점밖에 안 나오는 거지. 됐어, 얘들아? 이 문제 무슨 문제야? 접선의 방정식 문제지.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 이 직선이랑 이 3차 함수가 접한다가 되는 거고.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이 직선이랑 이 3차 함수가 접한다가 되는 거지. 됐어? 이해되니 얘들아 이거? 그럼 첫 번째, 이때 상태에서는 현재 이 직선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직선의 이름은 양수로 벗겨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x-a라는 직선이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뭐가 된 거야? 음수로 벗겨진 거야. 절대값이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풀어야 될 건 뭐가 되는 거야? fx가 6x 세제곱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하고 y는 x-a라는 그래프가 접한다가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된다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는 그래프가 접한다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얘랑 얘가 접한다, 얘랑 얘가 접한다.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니네 이런 것들 다 생각나야 되는데. 완전 다 까먹거나 그런 건 아니지? 생각나지? 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거? 하나!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얘랑 얘가 접한대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 접한대. 어? 어. 그리고 봐봐봐. 얘들아 집중해 봐봐. 봐봐. 항상 접점이 중요하다고. 접점이 뭔지 모르지? 그럼 접점의 좌표를 t로 두는 거야. 이 됐어? 여기다 t 대입하고 얘다 t 대입한 게 서로 같다.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된 거야? 기울기가 같다. 미분에서 t 대입하고 이거 미분하면 얼마? t 대입해봤자 어차피 1이지, 그치? 그게 같다. 두 번째. 그럼 t가 나와. 이 됐어 여기까지? 여기서도 똑같이. 얘다 t 대입하고 얘다 t 대입한 게 서로 같다. 이거 미분하고 미분해서 t 대입한 게 서로 같다. 그 두식 연립하시면은 t 값도 구할 수 있고 a 값도 구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계산은 너희가 하세요. 속도, 가속도 파트를 했으니까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문제 해줄게요. 1020번 문제. 내가 예상하는 문제,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1020번 문제 우선 읽어봐봐. 자, 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 아니야? 미분해주면은 4t 세제곱 마이너스 18t 제곱 플러스 24t가 m이랑 같다. 그치? 이 됐어? 속도가 같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이 3개 있기 위한 n값의 개수를 구하자 이런 얘기죠. 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문제랑 같지? 우리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색이 나오는 거지. 얘가 m이야. 그렇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 문제는 얘랑 좀 달라. 얘랑 좀 다른 거야. 얘랑 왜 좀 다르냐면은,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얘는 그냥 함수 그래프야. 그럼 만나기 위한 이것은 그냥 n값은 극대와 극소 사이가 정답이 맞거든요. 근데 얘는 왜 다를까? 이 문제는 좀 달라. 왜냐면은 이거는 t가 양수인 범위만 다뤄야 되거든요. 시간은 양수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양수 범위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뭘 따져야 될까? 양근 3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양근 3개. 이 문제 됐어? 나는 이 문제 나올 것 같아. 잘 생각해. 알았어? 이 됐어 이거? 양근 3개 중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극대값 극소값 사이에 있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이걸 만족하는 양근 3개 존재된다 이 뜻이라고. 알겠어 여기까지? 그럼 뭐 찾아야 돼? y절편 찾아줘야 돼. y절편. 이 그래프 그릴 때. 근데 y절편이 0이지 얘는. 그렇지? 문제가 좀 쉬워져 버렸어. 자 어쨌든 얘랑 몇 번? 3번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 그려야 되죠. 그럼 이거 미분할 거야. 그럼 미분하시면은 12t 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24가 0 되는 거가 되는 거고, 12로 나눌까?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되는 거고, t-1하고 t-2가 0 될 거니까 t 값이 1과 2 사이에서 극값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 그럼 1과 2 사이에 극값을 가질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1일 때에 뭘 찾아야 돼? 극대값. 여기다 1 대입하셔. 그럼 1 대입하니까 4-18 더하기 24가 돼가지고 10이 나오죠. 2일 때 극소값. 얘다 2 대입하시면은 숫자가 좀 커. 4 곱하기 8, 8, 4, 32. 4 곱하기 2 했으니까 얼마야? 8, 4, 30, 72인가? 플러스 4 곱하기 2 했으니까 얼마야? 80, 96인가? 뭐 틀렸어?
아, 2 대입했으니까, 48이구나. 그치, 48이다, 48. 48인 거니까 얘랑 얘랑 해주면 80. 80, 72. 여기가 8이네, 8.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y절편 타자는지, y절편이 어디에 있어? 0에 있지, 0.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밑에 있는 그래프야. 여기 있어, x축이 여기에 있어, 여기. 얘가 0이에요. 이 문제는 좀 쉽게 나온 게 맞긴 맞는데 시험 문제 낸다고 하면은 학교쌤이 그냥 얘와 얘세가 정답이 맞거든요, 현재 얘는. 근데 학교쌤이 많이 문제 낸다면 이렇게 안 내겠지. 내가 나라면 이렇게 문제를 낼 것 같아. 학교쌤이 그래프를 어떻게 줄 거냐면 이렇게 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답을 줬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정답이다. 양근 3개. 무슨 말이야? 얘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미만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되지다가 하면 뭐가 된 거야? 여기만 나오고 여기만 나는데 이거는 뭐야? 음근이잖아. 내가 하는 말 이해되겠어, 얘들아, 이거? 하나, 눈 떠야 돼. 자, 1020번 문제 별표 좀 쳐놔봐. 난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우선 여긴 정답이 뭐야? 8부터 10이 될 거니까 정수 M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네. 8초가 10 미만.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게요. 1021번 문제. 원점 O를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에 T분의 좌표를 각각 X, P, X, Q라 하기 때, 자, PQ의 중점을 M이라 한다 했으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냈던 문제입니다. 얘하고 얘의 중점을 M이라 할 때 PQ가 원점을 출발하고 4분 동안에 PQM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 횟수를 각각 A, B, C라 하자. 그러니까 P가 방향을 바꾼 횟수, 그 다음에 Q가 방향을 바꾼 횟수, M이 방향을 바꾼 횟수, 4분 동안에. 현재 얘가 뭐야? T가 분이야, 분. 그치? T가 살 때까지의 방향을 바꾼 횟수니까 이거 방향 몇 번 바꿨냐, 이거 방향 몇 번 바꿨냐 따지면 되겠죠. 우선은 뭐 A, B, C를 다 구합시다. A하고 C를 먼저 구할까? 자, X'P라고 쓸게. 그럼 얘는 6T제곱 마이너스 18T가 될 거고 얘가 0 되는 T 값을 구했더니, 자, 따라서 0하고 3일 때 0이 됐잖아? 그럼 언제야? 3분일 때만 방향을 바꾼 거야. 0초일 때는, 0분일 때는 빼는 거야. 알지? 그럼 한 번 바꿨어. A는 한 번. 자, 그 다음에 이제 X'Q라고 쓰자. X'Q는 2T 플러스 8 됐으니까, 그럼 얘가 0 되는 걸 따졌더니 T가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얘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한 번이고 얘는 0번이고 이제 B를 구할 거야.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PQ의 중점이라고 있잖아. 중점은 그냥 이거야. 얘 위치 더해서 나누기 2한 거야. 그냥 중점은. 알았지? 그럼 중점 M은 이렇게 써진 거야. M이라는 애는 얘랑 더해서 나누기 2한 거야. 알겠죠? 두 개 더하시면은 2T 세제곱 마이너스 8T제곱 플러스 8T 나누기 2 하시면 될 거고, 자, 정리가 되네. T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가 되는 거야. 얘가 중점 M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몇 번 바꿨냐 이런 얘기죠. 이 되겠어, 얘들아? 그럼 이거 미분하시면은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가 0 되는 T값을 찾으면 되겠죠. 인수분해 안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근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죠.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3분의 2하고 2일 때죠. 그럼 얘는 2번 바꿨습니다. 그럼 B는 2번이 되는 거야. 이 됐어?